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심리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죠. 표도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그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정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죠.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 위에 설 수 있는가?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중심, 한 남자와 그의 사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인공 로지언 라스콜리코프를 만나보시죠. 배경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주 어둡고 좁아타진 다락방이에요. 여기에요. 한때는 정말 총명했던 대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뭐랄까 가난에 완전히 짓눌려버린 한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는 가난에 짓눌려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걱정조차 안 해요. 왜냐? 그냥 자기 자신한테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고 빚에 쪼들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뭐랄까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바로 이런 환경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 자라나기에 딱 좋은 완벽한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머릿속에서 이 소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초인 사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도덕이나 법을 어겨도 된다는 그런 내적인 권리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라스콜리코프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딱 이겁니다.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어 있다는 거죠. 한쪽에는 그냥 법 지키고 순응하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 뭐 번식을 위한 재료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한쪽에는 비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폴레옹 같은 인물들이죠. 더 큰 목표를 위해서라면 장애물 같은 건 그냥 넘어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라스콜니코프가 정말 미치도록 알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가? 자, 그럼 이제 이 위대한 실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도끼로 시험하기로 하거든요. 어떻게 이 이론을 증명할까요? 그는 결심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기로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에게 하나의 철학적 실험인 겁니다. 마침 그때 그의 귀에 어떤 대화가 꽂힙니다. 그 노파를 죽이고 돈을 뺏어서 인류를 위해 쓴다면 그 작은 죄 하나가 수천 개의 선행으로 씻기지 않겠어? 와, 이거 완전 자기 생각에 뒤틀린 정당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합니다. 모두가 경멸하는 늙은 전당포 노파. 그는 생각해요. 저 여자의 죽음으로 얻은 돈이면 수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요. 그러니까 노파를 가장 쓸모없는 이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비인간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살인은 그냥 단순한 산수 문제가 되잖아요. 비범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밟아야 할 논리적인 단계라고 스스로를 쇠뇌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실험은 시작과 동시에 실패합니다. 도끼를 손에 든 바로 그 순간 그의 모든 거창한 이론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그는 냉철하고 위대한 나폴레옹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떠는 서툴고 겁에 질린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죠. 자, 이제 마음의 감옥입니다. 진짜 형벌은 이래부터 시작이거든요. 라스콜니코프는 어찌어찌 범죄 현장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해요. 잡히지 않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진짜 형벌이 시작됩니다. 그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했던 건 경찰이나 법이 아니었어요. 진짜 형벌은 감옥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범죄가 그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놓고 라스콜니코프라는 생각의 감옥 안에 영원히 가둬버린 거죠. 그는 말 그대로 심리적 지옥에 떨어집니다. 끊임없이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극심한 편집증에 시달려요. 항상 극도로 예민하고 긴장된 상태고요. 무엇보다 끔찍한 건 정말 고통스러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고독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결국 어머니나 여동생처럼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죠. 내가 그 노파를 죽였나? 아니야. 내가 죽인 건 노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야. 나는 나 자신을 영원히 단번에 박살내버렸어. 이 대사가 그의 심정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는 깨달은 겁니다. 이 범죄의 진짜 희생자는 노파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다는 걸요. 자, 이렇게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린 라스콜니코프. 그를 결말로 이끄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사관과 성녀죠. 이 두 인물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완전 정반대거든요.
한 명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아주 교활한 수사관이죠. 이 사람은 논리와 이성, 그리고 심리 게임을 통해서 라스콜니코프의 법적 자백을 받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소냐 마르멜라도바, 가난 때문에 매춘부가 되었지만 성녀 같은 인물이죠. 이 사람은 고통과 연민, 그리고 무조건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의 영적 고백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포르피리가 정말 대단한 게 이 사람한텐 물증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는 범죄자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촛불주의를 맴도는 나비 맞죠? 범인은 결국 그렇게 내 주위를 계속 돌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제 발로 함정에 빠질 거라고 확신하면서 아주 능숙하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죠. 포르피리가 이성으로 압박한다면 소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가갑니다. 굶주리는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하는 소냐. 그녀는 라스콜니코프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라스콜니코프가 자신의 끔찍한 비밀을 처음으로 털어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소냐였습니다. 자, 이제 그의 길고 길었던 내면의 싸움이 드디어 절정을 향해 갑니다. 이론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성을 향한, 구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죠. 소냐가 그에게 해주는 조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녀는 그냥 경찰에 가서 자수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내 거리로 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절하고 당신이 더럽힌 땅에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온 세상에 외치세요. 내가 살인자다라고. 이건 단순히 법적 처벌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죄를 지은 대상인 이 땅과 인류 전체와 다시 연결되라는 아주 깊은 영적인 조언인 겁니다. 결국 라스콜리코프는 그녀의 말대로 자백을 하고요. 시베리아에서 8년의 강제 노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진짜 엔딩은 이 판결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죠. 소설은 말합니다. 이건 점진적인 갱생, 그의 느린 회복에 대한 이야기의 서막이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법적인 형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오만했던 이론을 완전히 버리고 고통을 끌어안음으로써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아가는 그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형벌이라는 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오는 거라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스스로를 파괴해버린 영혼이 과연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